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제 채널은 테린이 아빠 주식 투자 서브 채널로서 해외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채널입니다. 주로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국에서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제 막 단기적으로 신고가가 나는 기업을 이제 조사를 해보다가 이 미국 시장의 유기농을 이제 먹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있고, 실제로 거기에 따라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쪽 시장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게 이제 디스클레이머고요. 요게 이제 차트인데, 처음에 어떤 종목을 보고 있었냐면 이 맥코믹 앤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을 이제 보고 있었어요. 이제 요 무결권주가 이제 상장되어 있는 MKC, 티커가 이제 MKC인데, 이게 최근에 이제 차트상으로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해 가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돌파를 하는 거냐, 시장에서 이제 방어주 컨셉으로 접근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뭔가 회사가 볼만한 이슈들이 있나, 그런 것들을 이제 봤었는데, 이제 자료를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제 말씀해 드렸듯이 맥코믹 컴퍼니에 대해서 이제 회사의 그 전자공시, 에드가에서 다운받은 전자공시 PDF로 이제 전환하는 거 다 따로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것저것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결국 이제 음식료 기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재료를 어떻게 다운시킬 거냐. 근데 이게 이 회사가 향신료 관련된 기업이니까, 그럼 매출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그럼 매출을 올리는 방법은 좀 더 많은 지역에다가 갖다 팔거나, 품목을 늘리거나, 또는 가격을 올리거나, 또는 이 좀 더 단가가 높은 것들을 팔기 시작해야 되는 건데, 회사의 어떤 그 성장 전략을 보니까 이미 해외 수출 비중은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랑 비슷했어요. 대부분의 어떤 회사들이 40에서 5, 60%의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도 이제 비슷한 수출 비중이었고, 그렇게 이제 숫자상으로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는데, 이 내려가다 보니까 얘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ASP를 높이기 위해서 유기농 프리미엄 제품이랑 유기농 제품군을 확장해 나간다. 이걸 이제 우리가 프로덕트 믹스라고 하는데, 좀 더 단가가 높은 거를 같이 끼워 팔면서 평균적으로 판매하는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ASP가 높은 제품들이 많이 팔릴수록 영업이익률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고, 아, 얘네가 유기농 관련된 뭔가를 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분석을 딱 중단시켜버리고 좀 더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코트라에 이런 재밌는 뉴스가 있었는데, 2024년 5월 30일에 있는 뉴스였어요. 미국 시장에 따라서, 미국 유기농 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유기농 시장 매출 규모가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과 시장 불안정성에 불구하고 2005년 이후로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워낙 이제 가공식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 유기농 협회, 무역협회에서 젊은 소비자층이 유기농 식품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젊은 소비자층이 유기농 식품을 먹기 시작하면 나이가 들면 더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도 놓게 되면은 이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놓으면 유기농 식품을 계속 먹을 거고, 유기농 식품이 이제 계속 당분간은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유기농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에러헌인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 이 유기농 관련된 회사가 뭐가 있을까라고 봤더니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스프라우츠 파머스 마켓이라고 있는데, 주가가 장난 아닙니다. 주가가 장난 아니고, 이게 월봉으로 보게 되면 와, 요즘 장난 아니에요. $30 하던 게 벌써 3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변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쉽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17, 19, 21년까지는 변함이 없다가 23년부터 이제 드라마틱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켓이니까 우리가 우선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스트라우트 파머스라고 하는 기업의 매출액 트렌드 2023년도까지, 그리고 2024년도부터 또 성장을 하는데, ROE가 장난 아니에요. ROE가 이제 20%대의 ROE가 이제 지속될 수 있는 그림이고, 이 ROE가 지속될 수 있으려면은 이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 이런 회사들 점포가 핵심이잖아요.
이 점포가 핵심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아이디어가 가장 쉽고 우리가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하이코라고 하는 산업재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가 이제 중요한데, 이렇게 점포 사업은 국내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 거의 내수 시장이 성장할 수가 없고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투자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건데, 지금 이제 스트라우트 파머스 같은 경우는 이 캐캐 묵었던 옛날 이마트 성장이나 백화점 성장의 투자 포인트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결국 기존 점포라는 게 기존에 깔려있는 기존점이라는 게 있고 신규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존점이 이제 100개다. 그럼 신규점이 10개가 되면 신규점은 처음에 오픈하자마자 기존점만큼 매출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신규점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기존점만큼 매출이 나올 것이고, 그럼 기존점은 이제 이게 110개가 되잖아요. 근데 기존점이라는 게 여기 기존에 깔려있는 이 100개도 어느 정도 매출이 성장을 하고, 신규점은 오히려 매출이 더 성장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규점은 기존점만큼 매출 성장하는 거에다가, 그러니까 유기농 시장이 성장하는 거에다가 그 지역에서 자리 잡아가면서 매출 그로스가 기존점의 매출, 평당 매출 규모로 올라오는 것까지 해서 이중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핵심은 기존점이 있으면서 신규점이 계속 출점이 돼야 되고 기존점도 성장하고, 그래서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 같은 데, 유통 같은 데 회사도 탐방 가면은 기존점 성장률 최근에 어때요? 그리고 신규점 성장률 어때요? 신규점 얼마나 더 그로스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더 지역별로 점포를 깔 수 있는 비즈니스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국내 시장은 조그마니까 지역도 작잖아요. 미국 시장 대비해서. 깔아봐야 얼마나 깔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GPT한테 또 물어봐야죠. 그래서 스프라우트 파머스의 사업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요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개, 6개. 그러니까 연간까지 해서 한 대여섯 개의 분기 자료를 다 넣고 최근에 실적들을 다 올렸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분석이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를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뭘 보냐면, 야, 너네 올해 출점 몇 개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가 출점 속도가 중요한 거예요. 올해 이제 우리가 35개를 오픈할 건데 매년 한 10%씩 성장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올해 지금 상반기에 2분기까지 이제 얘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매장이 지금 몇 개냐? 517개다. 이거 홀푸드구나. 제가 이제 홀푸드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한 건데, 홀푸드에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게, 지금 말이 좀 꼬여서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의 매출이 2023년도부터 왜 이렇게 좋아졌냐? 여기 이제 엑셀에서도 2023년도부터 좋아졌길래 2023년도 한 해 동안 30개의 매장이 이제 됐다. 그래서 이 스프라우트 파머스의 매장 개수가 지금 현재 419개예요. 그러면 이제 419개가 적냐 많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홀푸드를 알아본 거예요. 홀푸드는 이제 아마존에 이제 합병된 회사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일단 여기 검색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고, 제가 이제 걱정한 거 그거죠. 야, 이거 너네 신규점이 출점이 계속 되는 거는 알겠어. 미국 식탁에서 유기농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는 것도 알겠는데, 이게 결국에는 점포라는 게 어느 정도 꽉 차면은 더 이상 한국 시장에도 이마트가 지역마다 있으니까 더 이상 성장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스프라우트 파머스도 어느 정도 지역에 점포가 깔리기 시작하면 추가로 더 성장할 수 있는 룸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연간 10%씩은 성장을 할 수 있다, 매출을. 점포로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스프라우트 파머스의 기존점 성장률과 신규점 성장률이 다른데, 자, 기존점은 3% 정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점이 한 30개씩 꽂힌다. 그럼 419에서 30개씩 꽂히니까 이게 7%의 성장을 담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간 10%의 매출이 올라가는 어떤 그런 구조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점에다가 신규점 매출이 더해져서 연간 매출이 얼마나 총 매출이 올라갈까. 그럼 나는 이제 궁금한데, 홀푸드도 비슷한 것 같은데 미국에 매장 몇 개 있냐? 홀푸드도 517개인데 얘네도 비슷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홀푸드와
스프라우트 파머스까지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이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데, 자, 상반기에 12개 오픈했어요. 올해 30개 한다고 위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그럼 이 회사는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에 더 매장 오픈이 많고, 그 매장 오픈이 많으니까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더 매출 그로스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올해 이제 35개 중에 지금 12개 오픈했다고 했으니까, 최근 보고서까지. 그리고 2023년도에 이제 매출 성장이 가속화된 게 뭘까? 얘네들 얘기로는 매장을 우리가 신규점을 막 오픈을 했다. 그리고 그 기존 매장도 막 성장을 했다. 그 데이터 분석을 해서 효율적인 또 고금방을 형성을 했다. 뭐 이렇게 되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걸 파악을 하려면 이 매장을 또 가보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영상상에 유튜브에 이 매장, 스프라우트 파머스의 매장에 대한 영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유기농 시장의 타켓을 잡고 성장을 하는데, 이걸 이제 고객 맞춤형 마케팅도 하고 공급망도 하고 제품 구색도 지금 SKU도 잘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자, 419개의 매장에서 2024년도에 35개의 매장을 추가하고, 그러면 또 이제 기존점 성장하고 신규점 또 내년에 출점을 하고 이러면서 한 3년 4년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출점이 계속 되려면은 이 유기농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런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유기농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이 시장이 더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뭐 한국에 뭐 김밥을 먹는다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건강식에 대해 관심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분기마다 보고서를 찾아서 볼 텐데, 그때마다 뭘 보냐면 점포수가 어떻게 변경이 됐냐, 그런 것들을 찾아서 봐야 돼요. 점포수가 어떻게 변경됐고 출점 계획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잘 발라서 보게 되면 아직까지 성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신선한 농산물이나 이런 농산품 이런 것들이 이 회사의 강점으로 되고 있고, 이 회사가 그 점포 매장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장 전략을 보게 되니까 점포 매장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유인하게 하고 아주 건강식이고 유기농 식품을 이제 공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업들, 이 기업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투자 아이디어로 미국시 사람들이 유기농 식품을 계속 먹을 거야. 그럼 거기서 전체 매출에서 유기농 관련된 유통을 하는, 매코믹 같은 경우는 일부 제품만 유기농이잖아요. 그러면 전체 포지션이 이제 다 유기농에 이제 포커싱 되어 있는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이 그로스가 굉장히 좋겠구나. 그러면 실제 얘네들이 신규점과 기존점과 그리고 신규점 출점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을 실적 발표할 때마다 확인하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성장이 끝나지 않았을 때까지는 계속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파냐면 출점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규점 출점 속도가 떨어지거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거나 이럴 때가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체 시장이 막 성장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출점하면 출점할수록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다. 미국 사람들이 워낙 이제 그 미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췌장도 크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뭐 콜라도 많이 먹고 가공식품이나 칼로리 높은 것도 많이 먹겠지만, 시장이 지금 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 성장을 한 게 젊은 사람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식습관이 바뀐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도 식습관이 바뀌기 시작할 거고, 이러한 입맛의 변화는 점차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게 가능하려면 지금 미국 시장에 급락하고 있는 주식 중에 너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 경기 둔화에 대해서 직격탄을 받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중산층에 해당하는, 미국 시장에서 중산층에 해당하는 타켓을 지금 스프라우트 파머스가 이 타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둔화에도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고, 인플레가 있었다 보니까 이 가공식품이랑 이 건강기능식품이랑 가격 갭 차이도 좀 많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회사가 부러지려면 갑자기 미국 사람들이 유기농 식품을 갑자기 안 먹어야 돼요.
안 먹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 그죠. 이게 먹기 시작했으면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 회사가 신규점 출점을 하는 게 계속 그로스가 나올 수 있다. 기존 점도 그로스가 나온다. 근데 어느 순간 되면은 이 기존 점에서 성장을 못 해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봤을 때 이 스프라우트 파머스가 2, 3년 정도는 계속 끌고 갈 수 있고 분기 실적 우리 발표마다 이번에는 점포 몇 개 출점했을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국내에는 이런 기업이 없어요. 국내에는 무슨 매장을 출점해가지고 매출이 올라가고 기존 점 그로스 나오고 새로운 신규 출점하는데 그로스 나오고 그거 합쳐가지고 전체 그로스 산정해보고 이런 이제 아주 쉽고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가 없어요. 왜냐면 다 이미 성숙이 끝난 성숙 단계로 돼버렸고 오히려 지금 막 쇠퇴기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쿠팡 같은 거랑 경쟁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 시장처럼 땅덩어리가 넓은 곳에 각 지역별로 유기농 식품을 연결하면서 점포가 점점 많아지면 바게닝 파워가 생기고 그게 결국 경제적 해자가 아닐까. 저는 이거는 장기 투자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